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천재님이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댓글 올리셨네요. 새벽이님께서 휴장, 미국장하고 일본장에 대해서 올려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한 번씩 올려주시면은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복마루님께서 댓글 하나 올리셨던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부 팔겠다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에 속합니다. 근데 꼭대기 친 것 같이 느끼지만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쪽에서 보니까 대공강이니 뭐니 해가지고 갑자기 어제 그제 내린다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내용이 동영상들이 대공황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린다는데, 물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일단 크게 내릴 가능성이 사라진 게, 일단 미국 셧다운이 9월 20일 경인가 해소가 됐습니다. 12월 20일로 석 달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12월 20일 날 합의가 안 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셧다운 가능성이 남았으니까 12월 연말 랠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하는 부분과, 그다음 엔캐리 때문에 여기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국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빅컷을 했다, 0.50%를 내렸다, 그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조만간에 0.50%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도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장단기 채권 금리차, 보통 단기는 2년짜리를 기준 잡고 장기는 10년짜리를 기준 잡는다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이제 정상화되는데, 역전이 됐다 정상화되면은 그때 한번 폭락이 있다. 예전에 11번 중에서 10번이 그랬다. 한 90% 이상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나는 여기 바닥에서 잡고 눌림에서 이때 샀던 것보다 더 빠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이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높았다 내렸다, 시가 고가 올라갈 때 높았다가 내려올 때 낮았다가 이런 걸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다가 조금 수익 보고 팔았지요. 조금 내 계획대로 했으면은 좀 많이 수익을 봤을 건데,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 파생에서 눌림을 갖다가 감당을 못 합니다. 주식 눌림의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눌림이 들어오거든요. 퍼센타지로 따질 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9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결국은 조금의 수익을 보고 팔아서 좀 많이 아쉽지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리듬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은 엇박자 나는 순간에 자금이 날아가니까, 자금이 거의 상당 부분 8, 90%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죠. 내 돈 같으면 들어갈 건데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눌림이 들어올 때, 요때
지금 요 코스피로 볼 때는 뭐 눌림 다운 눌림이 아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왔다. 하락 장악형은 코스피는 코스피 200이나 선물에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요때 거의 바닥일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붕 뛰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강하게 밀어 올렸지요. 여기서 요 봉인데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 내가 옵션으로 볼 때는 이게 내가 가졌던 360입니다. 내가 언제 샀는가 하면 요때 샀거든요. 요때 사가지고 요날 야간장에 팔았으면은 딱 좋았고 다시 내려오면 재차 분할 매수했다가 또 팔고 뭐 할 수 있었는데 한번 타이밍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낮게 들어와 가지고 뭐 파까마까 하다가 안 팔았더니 눌림이 들어와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한 열흘 동안 버틴다고 고생했습니다. 열흘 더 되는 것 같은데 요날 올라갈 때 슈팅 놓을 때 다 털었으니까 요때 사가지고 9월 9일 날 사서 24일 날 팔았으니까 거의 15일 보름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지요. 그 중에 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고생 안 하니까 빼고 어쨌거나 2주 정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래 날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먹도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이 날아갔는데 옵션으로 볼 때 이게 상승 뭐 1파로 볼까요? 상승 뭐 이 정도 1파 보고 2파 그 다음에 이게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5파 슈팅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파동에서 요 갭을 메우는 요 정도만 올라와서도 이제 끝이 났구나 하고 생각할 건데 요까지가 아직 못 왔고 조정이 돌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뭐 이격가대가 나와가지고 5일선 밑으로 떨어질 5일선 밑으로 안 떨어지고 5일선을 향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뭐 조금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종복이 요 정도를 봤거든요. 이걸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나는 요 정도 선을 봅니다. 요 전후까지는 뭐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잘 모르면은 뭐 보는 게 있지요. 요걸 봅니다. 이 돈을 봅니다. 돈을 보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보다시피 계속 팔았거든요. 대체적으로 계속 팔았고 중간에 크게 사고 뭐 요 1조 2천원 같으면 크게 산 거죠. 근데 그 전에 1조 5천원을 팔았습니다. 8월 5일날 크게 팔은 거죠. 그 크게 팔은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요때 크게 팔았고 그 다음 크게 산 게 뭐냐 하면은 요서 요 갭으로 21선을 뚫을 때 크게 샀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또 팔기 시작했거든요. 쭉 팔다가 이날 올라올 때 그러니까 거제죠. 영업일로 목요일 옵션 만기일 날부터 사기 시작한 게 이틀을 산 겁니다. 이틀 동안 뭐 많이는 아닌데 뭐 깨작깨작 뭐 4,900억 2,600억 4,900억은 옵션 만기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날 파생해서 먹으려고 쭉 밀어 올린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요 전고점 이 일봉이거든요. 이 전고점이 언젠가 하면 8월 달이죠. 8월 26일인데 이 전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요쯤 올라왔다가 하면 조정받는 게 맞는데 다른 나라 상황을 쭉 보면은 다른 나라를 보면 어찌 되는가 하면은 보이죠. 자, 다우 같은 경우 요 전고점을 뚫었지요. 전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요 나스닥인데 이것도 전고점을 뚫고 올랐지요. S&P 500도 뚫고 올랐습니다. 뭐 이미니 500과 이미니 100 같은 경우 다 뚫고 올랐지요.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도 많이 뚫고 올랐습니다.
그 다음 상해도 보면은 전고점을 많이 뚫고 올랐지요. 대만 가건지수도 뚫고 올랐거든요. 별다른 조정 없이. 그 다음 니케이도 뚫고 올랐지요. 동경지수도 약하게 나마 쌍봉이지만은 약간 뚫었거든요. 장중에도 뚫었고 종가 대비도 뚫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도 뚫었지요. 독일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장중에 뚫었고 종가 대비도 뚫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못 뚫었지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외국인이 산다는 거는 조정 없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자, 코스피를 보더라도 갭을 겨우 메운 상태거든요. 코스피는 갭 메고 좀 더 올랐는데 코스피는 갭을 겨우 메운 상태입니다. 자, 선물로 볼 때는 내가 요거 전후로 온다 그랬죠.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떠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 이격가대가 벌어져가지고 약간 반등이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들어올 거냐? 일단 5일선은 터치하지 않을까. 5일선이 지금 66,900원쯤 되죠. 64,000원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반등이 들어, 그러니까 5주선이죠. 주봉이니까. 5선 위로 올라가는 반등이 들어오면 여기 120주선인데 요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격가대가 벌어지면 보통 20주선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과연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월봉으로 보면은 짱대 음봉이 나왔지요.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 주식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그 다음에 또 짱대 음봉이 나왔지요. 이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 월봉이고, 주봉은 뭔지 모르게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위를 뚫고 올라오는 반등이 있고 한데 밑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요 21선을 향해서 이격과대가 벌어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이 21선이 지금 67,000 몇백 원 되는데 뭐 6만 뭐 7천원 뭐 정도로 해가지고 갈 것 같고, 좀 세게 가면은 7만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방향이 이 윗방향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많이 거래된 등락순위를 한번 볼까요? 등락순위 자이언트 스텝 뭔지 뭐는 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쭉 조정받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왔는데 차이 커뮤니케이 뭐 돼 있는데 이건 신규 상장주고, 맥스텍 이거도 뭐 상한가가 나왔네요. 쭉 내려가다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 뭐 이상한 종목들이 주로 나온 것 같은데 뭐 한번 볼까요? 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대출이 되네요. 소형주인데 그나마.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대출이 안 되는 회사. 맥스트 그나마 대출이 되는 회사. 뭐 어쨌거나 나는 잘 못 들어본 회사들이 뭐 상한가를 쳤고, 시총 순위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약간 하락을 냈고, SK하이닉스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60일선에 저항받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 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크게 음봉을 얻어맞고 떨어지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지요? 바이오니까 뭐 헬스 쪽이겠네. 헬스케어 쪽은.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보리매도 상단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럼 기아차는 기아차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우선주가 뭐 종합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21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밑으로 처박 같은 느낌이 들고, KB금융도 21선을 돌파해 가지고 위로 좀 올라가려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트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모든 이평선 다 뚫고 위로 올라가는 중에 조정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뭐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면은 안에 뭐 제조,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 뭐 이 굴뚝주, 포스코 이런 게 쭉 들어있죠.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네이버 뭐 IT 쪽이니까 네이버도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이평선 120을 하나 남았네요. 121선과 볼리면드 상단이 있으니까 요쯤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방향은 상방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계속 팔다가 사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요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목요일 날부터. 그래서 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선물로는 요 전후까지는 올 거라고 봤으니까 아직 좀 남았고, 요 돌파를 다른 외국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조정다운 조정 없이 바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요 기업은 매웠지요. 맨 처음에 이 고점을 얘기했는데 이 고점을 선물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를 하다가, 선물인지 코스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다가 못하다가 세 번째 뚫었거든요. 세 번째 뚫어가지고 요거네,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아닌데 뭐 하여튼 내가 그때 뭔가를 볼 때 세 번 만에 뚫었습니다. 세 번 만에 뚫고 올라가면서 이 갭의 고점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요 갭은 메우겠구나. 근데 메웠지요. 메우고 그 다음에 요 돌파를 하기 전에 뭐 어느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외국을 보게 되면은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외국 종목, 외국 지수들이, 외국의 종합 지수들이 거의 뭐 별다른 조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런 큰 음봉이 하나 놓든가 어쩌든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다이렉트로 뚫을 가능성도 뭐 열어놔야 된다 뭐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렉트로 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 갭 저항대가 있지요. 이 갭도 갭을 침범하면은 요거까지도 메우려나 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하방을 보고 있었지요. 하방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내려가려나 어쩌려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쌍봉을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ABC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 ABC 하고 다시 하락 ABC가 놓을지, 아니면 여기서 ABC로 하락이 끝이 나고 상승했다가 상승 1파 조정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진행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 290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글쎄요, 잘 모르겠다. 중국이 지금 뭐 금리를 내렸나 돈을 찍어내나 뭐 하여튼 좀 뭐 양적 완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돈을 많이 푸는 느낌이 듭니다. 푼다고 내가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올랐고, 미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많이 오르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가지고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대부분 데이터적으로 90% 장이 있고, 그다음 셧다운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건 일단 물 건너갔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월요일 지나고 나면 10월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죠. 한 달 조금 더 남는데, 그러면은 뭐 미국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기대감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대선 이후에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역사적인 고점들을 다 뚫었거든요. 다 뚫어서 위로는 무주공산입니다. 얼만큼 어떻게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많이 팔았어요. 애플을 많이 팔았어요. 애플을 뭐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팔았고, 또 좋아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VOA도 상당히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역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뭐 현금화 시키고 죽으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앞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걸 예상하고 팔고 있는가? 워런 버핏이 사는 타이밍을 보면은 보통 허리에서 무릎 쪽에서 삽니다. 그리고 매집이 끝나고 나면은 뭐 발목 발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뭐 가슴 어깨 정도부터 주로 파는 스타일입니다. 가슴 어깨 정도에 팔지요. 머리 꼭대기는 잘 안 팝니다. 그럼 워런 버핏이 지금 계속 팔고 있으니까 아직은 어깨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 이래 보는 게 맞겠지요. 일단 많이 팔았다 얘기가 나오니까 어깨쯤은 왔다. 조금 있으면은 머리 위까지 갈 것이다. 몇 달 안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정확할 겁니다. 워런 버핏을 하나의 인간 지표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만큼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쌍봉 정도로 봅니다. 일단은 쌍봉 정도를 보는데, 한번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급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종잡기가 어렵다.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매수세로 돌아섰다. 왜? 내가 생각에는 요것 뚫으려고. 요것 뚫고 상방으로 다이렉트로 가느냐, 아니면은 요것 뚫고 여기 페이크고 한번 심하게 밑으로 빼느냐. 빼는데 어디까지 빼느냐, 이 저점을 깨느냐, 이 종가 저점을 깨느냐, 이 꼬리 저점을 깨느냐. 요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내가 처음 본 거는 요 꼬리 저점도 깬다고 봤는데, 글쎄요, 그 정도 될라나?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니까 많이 팔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뭐 160만 주, 360만 주, 870만 주, 750만 주, 1000만 주, 600만 주, 570만 주, 뭐 180만 주 파는 거에 비해서는 뭐 저속지열이죠. 250만 주, 450만 주, 140만 주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파는데 또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했죠. 50분의 1조. 그러면은 1000만 주 해봐야 예전 5천원짜리로 따지면은 뭐 한 10분의 1이면은 100만 주고 50분의 1이면 20만 주 판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 많이 안 팔았다. 이게 맞겠지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총 주식 수가 59만 주다. 59만 주에 1%면은 5,900만 주죠.
이거 다 해봐야 1%도 안 팔았다. 요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외국인 취득 한계가 있었거든요. 종목마다 좀 틀렸는데 뭐 50%짜리도 있었고 뭐 60%짜리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60%짜리 내 기억을 하는데 뭐 그 20년도 더 된 뭐 지식이니까, 지금은 외국인 취득이 뭐 100%인지 얼마인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요. 지금 이 취득 53.94%가 뭐 예전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밑에다가 외국인 매진 매도 이런 것도 그래프로 다 그려놓고 하던데, 난 주식을 잘 모르니까 뭐 그걸 그려놓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나 사나를 갖다가 주로 이래 보는데 개인이 많이 사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꼭대기로 무너지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 차트 이거죠. 삼성전자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면은, 자, 월봉을 꼭대기와 저점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올랐다가 재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꼭대기가 된다면은, A, B, C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저점을 뚫고 지그재그 파동으로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의 끝이고, 그 다음에 상승 중에 1, 2, 3 이래 간다면은 이 저점을 안 뚫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더 가는데 어쨌거나 힘없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 와중에 월봉으로 볼 때는 더 빠질 수 있고, 주봉으로 볼 때는 지금 단기 반등이 놓은 상태고, 이격가대로 일봉으로 볼 때도 단기 이격가대에 의한 단기 반등이 놓는 상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진 수도 있다.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요런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5일선조차 못 뚫었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이 CCI상에 나와도 더 빠지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나오더라도 짧게 조정받고 더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 타이밍 나왔지만 조정받고 더 떨어지고 지금 올라오고 5일선을 뚫었으니까 조금은 반등이 도르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종합이 올라가지요. 종합이 올라가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을 사시라 파시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 있지요. 그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고,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라는 게, 나는 지금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쌍봉을 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식들이 요 보시면은 보다시피 요 전고점을 다우도 뚫고 나스닥도 뚫고 S&P 500도 뚫고 홍콩 항생도 뚫고 상해도 뚫고 대만도 뚫고 일본 니케이도 뚫고 동경도 살짝 뚫고 유로스토스도 뚫고 독일도 뚫었습니다. 영국은 못 뚫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거도 살짝 뚫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지수와 미국의 지수가 뚫어서 우리도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세가 다 뚫는데. 그리고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 S&P 500이 꺾이면은 우리도 꺾이겠지요. 근데 만약에 뭐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약하게 조정이 들어오고 재차 상승한다면 우리도 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쥐고 있으면은 추세에 따라서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복마루님은 지난주에 판다고 댓글을 쓰셨던데, 내가 뭐 PC로 댓글을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핸드폰을 볼 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익을 낸 사람은 어쨌거나 잘한 사람입니다.
이익을 적게 보면 손해는 더 적게 보는 게 맞겠지요. 더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이익은 적게 보고 손실은 많이 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익은 적게 보면은 손실도 적게 봐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일단 종합지수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조금 있다가 일단 초절정 고수, 초절정 고수라는 게 뭐 자기가 매매해서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회원으로 먹고 사는데 1년에 수백억이 들어오는 사람이 틀리면은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올라간다 하면은 그거는 최소한 99.9% 이상 맞을 때 확신이 들 때 얘기하지 아니면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은 수백억이 날아갈 수 있는데 하겠습니까? 자기 밥줄인데 뭐 잘난 척 한다고 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죠. 뭐 나는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올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면 적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충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종목별로라기보다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뭐 한 달, 두 달을 팔다가 지금 매수세로 살짝 올라 돌아섰다. 이유가 뭐냐? 요 꼭대기에서 밑에서 사지 않고 위에서 뭐냐? 그거는 요 위쪽을 뚫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샀다는 얘기는 뭐 사도 밑에서 사야지 위에서 사면은 득볼 게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샀다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밑으로 크게 털어먹겠다 파생해서 요렇게 나는 보입니다. 내 눈에는 내 눈에 보이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 뭐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심리가 그럴 것 같아 정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매매하시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올라가는 와중에 뭐 수익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